첫 번째로는 이 청년들의 소득을 가지고 명확하게 나눈 완벽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는 연소득이 2,400만 원 미만하고 2,400만 원 이상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많이 바뀌는데 그러면은 2,401만 원 번 사람하고 2,399만 원의 차이가 나면 2,399만 원만 벌지 왜 더 벌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근로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고 또 부모님의 자산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이 청년의 소득만 가지고 기준을 했을 때는 그럼 정말 금수저인데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한테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벽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잘할 건지 이렇게 금액만 뭐 얼마 이상은 뭐 연소득이 얼마면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도대체 몇 명이나 대상이 되고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숫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정책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책으로 정치합시다. 여의도 정책 발굴단. 대한민국의 정책을 집중 탐구하는 여의도 정책 발굴단 시간입니다. 먼저 최재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최재현 대변인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는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대신에 특별 게스트 한 분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곽관용 위원장님 뉴스하이킥은 처음 와보시잖아요.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양주의 젊은 미래 국민의힘 남양주실 당협위원장 곽관용입니다. 남양주 미래연구소라는 싱크탱크에서 주로 세대와 청년 정치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자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뉴스하이킥 청취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지은 대변인 지금 부산에 계신다고요? 네, 지역구인 부곡구 강서구에 있습니다. 네. 예, 계속 선거운동 중이시군요. 오늘 이제 공식 선거운동 자정에 딱 끝이 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마지막 유세 서울에서 하고 있죠? 예, 어제는 제주도부터 부산을 이제 지나셔서 부산과 대구, 대전을 이렇게 올라가셨고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도신 다음에 경기도도 도시고 결국 마지막은 그 서울에서 그것도 촛불을 옛날에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시민들과 촛불을 들었던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곽관용 위원장님, 윤석열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 연설하시죠? 네, 윤석열 후보의 피날레 유세는 내일 대한민국이 승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에는 서울을 출발해서 부산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경부선을 따라서 서울로 올라와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투표로 양 진영의 전통적 지지자들은 다 결집했고 남아있는 최대 부동층은 2030 청년들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관용 위원장님 동의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선거운동 막바지로 가면서 양 진영이 소위 대세론을 굳히기 위해서 빠르게 결집을 하고 있고 이 현장에서 보면은 그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인 차별성이나 그런 공약들이 부각이 되기보다는 이념적인 새몰이가 줄을 이루게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 2030 세대는 과거의 어떤 고정된 정치 이념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인의 삶에 관련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렇게 과열되는 선거 캠페인으로부터 한 걸음 좀 떨어져서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을 유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랑 관련해서 특히 안철수 대표 지지층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우리 청년 유권자들이 안철수가 손을 들어준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또는 제3의 선택을 하느냐 그런 기로에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지은 대변인도 마찬가지 생각이신가요? 2030 청년들의 마지막 부동층이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2030 분들 중에서도 아직 좀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 중에 여성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또 하필이면 세계 여성의 날인데 네. 윤석열 후보가 좀 이 젠더 갈라치기가 좀 과도하지 않나. 아하. 그동안은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여성을 잘 대변하나 이렇게 좀 긴가민가 하셨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뭐 본인이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예. 본인이 페미니스트다라고 발언을 하신 게 나왔는데 네. 그걸 보고 뭐 이거 실수다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계속 이대남만 의식을 하면서 그 네. 젠더를 갈라치기하고 페미니스트라는 게 뭐 나쁜 말도 아닌데 네. 뭐 이것은 실수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여성의 날까지 그 여성 혐오라든지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네. 이런 이후에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실제로 윤 후보 측이 그렇게 보냈다고 원문까지 지금 공개한 좀 이렇게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계실 청년층을 위한 청년 정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청년 세대를 겨냥한 공약들 많이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청년 주거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지은 대변인, 우선 이재명 후보가요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의 30%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11만 호 전국에, 서울에는 107만 호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네. 이 전체적으로 신규 물량의 30%니까 굉장히 많은 한 100만 호 정도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거죠. 네. 그중에서 이제 용산공원의 10만 호는 전량을 이제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예.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를 이제 청년들에게 배당할 것을 약속을 했고 또 이 방식도 청년 원가 주택이라고 해서 네. 이 30만 호 정도는 건설 원가로 그대로 내는 거기 때문에 일반 네. 분양가보다는 한 10% 정도 예. 수준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은 장기 저리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공공주택인데 중산층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크기와 예. 위치인데 청년들에게 특화해서 분양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 곽 위원장님, 윤석열 후보도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약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청년 원가주택은 예. 청년층의 공공 분양주택을 건설 원가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네. 분양가의 20%를 내면 나머지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서 청년이 매입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분양가는 건설 원가에다가 택지 조성 원가 그러니까 땅값인데요. 네. 이게 포함이 되고 거기다가 분양 수익까지 합쳐진 가격인데요. 이 건설 원가라는 게 예를 들어 서울 중심이든 아니면 저희 남양주든 사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평당 한 6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일반 5년 이상 거주 후에 이걸 매각할 경우에 국가에다가 이걸 매각하고 매매 차익의 70%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서 네. 청년 세대의 주거 사다리 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양측의 청년 주거 공약 이제 서로 들어보셨는데요. 우선 어떻습니까? 곽관용 위원장님. 이재명 후보의 청년 주거 공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같은 경우는 예. 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토지 임대부 분양형과 같은 형태도 물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장기 임대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자산 형성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좀 비교 우위를 가진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청년 주거 문제가 네. 진영에 따라서 입장에 대립하는 소위 포지셔닝 이슈가 아니라 대중정당이라면 모두 함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밸런스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두 후보 간의 완전한 차별성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집권 여당은 지난 5년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회고적인 평가가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향후 5년에 대한 전망적 기대가 중요한 결정 요인이 아마 될 텐데 예.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과연 민주당이 이 청년 주거 공약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아하.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지은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의 청년 주거 공약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 주거가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되고 네.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그 방향도 지금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하다라는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이런 것이 좀 잘 되어 있나라고 서로 물어볼 필요는 있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의 공약 같은 경우에는 청년 원가주택 취지가 좋은데 네. 어떻게 건설 원가로 분양할 수 있는지 예상 소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구체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시세 차익을 5년 있다가 네. 보장한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은 이것도 로또 분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아하하. 그러면은 청년들이 다시 이 분양을 받기 위해서 또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네. 사실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실제로 공약 이행률이 90% 이상이라는 네. 실적과 성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개발 사업도 네. 진행을 하셔서 실적이 있는데 예. 윤석열 후보는 집이 없어서 청약저축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네. 그 아주 소수의 굉장히 적은 사람들을 위한 종부세 폐지 이런 얘기도 하셔서 예. 부동산 정책을 거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실적이 있는 후보하고 네. 전혀 이해를 못하는 후보가 어떻게 더 잘한다고 확신하시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양측 모두 청년 주거 공약은 이념이나 정당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더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느냐의 그런 차이다. 그리고 아마도 유권자 여러분께서 누가 더 잘 실천하실지는 두 분의 말씀도 들으셨으니까요. 평가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청년 복지 공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 윤석열 후보는 청년 도약 보장금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우선 곽관용 위원장님, 윤석열 후보의 청년 도약 보장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윤석열 후보의 청년 도약 보장금은 모든 청년들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구성과는 좀 달리 예? 사회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월 50만 원씩 최장 8개월간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월 50만 원씩 최장 8개월? 네,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국가가 다시 한번 도전할 용기와 기회를 마련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최지은 대변인,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청년 기본소득 설명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19세에서 29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 지급하는 건데요. 모든 해당된 청년이죠? 네, 모든 청년입니다. 보편적인 지급인데 예? 이미 이런 것을 성남이랑 경기도에서 한 적이 있고 네. 청년들에게 좋은 호응과 그 효과를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런 이 1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네. 청년들에게 좀 기본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고 예. 청년들이 자기 개발에 이렇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이 됐고요. 네. 사실 이것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대 대선 때 청년단체가 요구를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만들었는데 네. 그걸 좀 더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보편적인데 예.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 국민에게 임기 내에 연 100만 원 보편적 기본소득 하자 그랬으니까 네. 청년들은 1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그래서 연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19세에서 29세는. 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고 이거는 다 보편적으로 주지만 예.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또 다른 이런 지원이 다시 같이 또 추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선은 다 추가한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는 보편적인 청년, 모든 해당된 연령대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준다는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취약계층 청년에게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50만 원에다가 최대 8개월, 연 400만 원까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곽관용 위원장님은 이재명 후보의 이런 보편적인 청년 기본소득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방향성의 차이가 네.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이 차원보다는 네.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는 관점, 즉 두 후보가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이재명 후보와 네. 이재명 후보가 요즘에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기본 시리즈 그러니까 그것이 상정하고 있는 청년이 제가 보기엔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하고 삶의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런 청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철학은 특히 일하는 청년, 노력하는 청년에게 충분히 꿈을 꿀 기회를 주고 한 번 넘어져서 좌절하고 있는 2030 세대에게도 집중적으로 국가가 손을 내밀어 주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바라고 상상하는 청년이란 상대적으로 보다 진취적이고 도전하는 청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지은 대변인. 그럼 최지은 대변인이 보는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그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집중 지원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 청년들의 소득을 가지고 명확하게 나눈 완벽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는 연소득이 2,400만 원 미만하고 2,400만 원 이상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많이 바뀌는데 그러면은 2,401만 원 번 사람하고 2,399만 원의 차이가 나면 2,399만 원만 벌지 왜 더 벌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근로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고 또 부모님의 자산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이 청년의 소득만 가지고 기준을 했을 때는 그럼 정말 금수저인데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한테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벽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잘할 건지 이렇게 금액만 뭐 얼마 이상은 뭐 연소득이 얼마면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도대체 몇 명이나 대상이 되고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숫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정책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아마도 두 분의 지적을 조금 나눠보면요. 우선 곽관용 위원장님, 이 구분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경계선상에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근데 부모 소득 부분이 감안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꼭 나눠야 되겠느냐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이게 조금 더 세분화된 그런 기준들이 나누어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의아한 부분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평소에 그 양극화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지대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한다. 특히나 금융 지원 같은 경우에 저희는 소득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덜 지원을 하고 오히려 일하는 청년 중에 좀 어려운 사람들에겐 더 지원을 하는 오히려 세대 내에 있는 그 양극화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반해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들은 보면은 뭐랄까 그냥 전체적으로 쭉 다 나눠서 균등하게 주는 그런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희 쪽에 비교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지연 대변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줄 경우 오히려 취약한 분들이 더 불평등하게 될 수 있다. 이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초밖에 못 드리겠네요. 상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맨큐의 경제학을 쓴 맨큐를 포함해서 여러 경제학자들이 보편적 지원이 오히려 소득 분배에 더 도움이 된다. 선별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각지대도 생기고 집행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실제로 오히려 그렇게 더 소득 분배에 도움이 안 되고 보편적으로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받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고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적은데 또 소득 많은 사람은 그만큼 세금을 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 불평등이 해결됐다는 여러 가지 그런 경제학 논문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의대 정책발굴단 오늘은 곽관영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최지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